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성장시키면서 4년 전에는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화, 블로그 지수, 저품질, 상위 노출,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먼저 수익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수익화는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드포스트, 체험단, 원고료 협업, 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물론 그 이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익화 방법이 애드포스트인데요. 저는 4년 전에는 애드포스트도 달지 않고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애드포스트라는 걸 처음 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게 애드포스트입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90일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승인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방문자 수가 있다면 승인을 해줍니다. 저는 2번째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가 한 140명 정도일 때 신청했더니 승인을 받았어요. 애드포스트 외에 다른 수익화 방법은 자세한 건 하나씩 나중에 컨텐츠로 또 풀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블로그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알고 글을 쓰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블로그 지수. 블로그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블로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쓰고 포스팅을 했는데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블로그의 현재 상태를 모르고 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마치 금수저, 은수저가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그렇게 지수가 나눠져 있어요. 지수를 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로는 블덱스, 웨어이즈 포스트 등이 있고요. 유료 사이트로는 불연풀이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서는 준체 3인데 어디서는 준체 1이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준히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게 글을 쓰면 지수는 분명히 오릅니다. 자, 그러면 블덱스 기준으로 한번 블로그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블덱스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블로그 지수를 누구나 확인하세요 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의 이제 블로그 아이디를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 아이디는 최적 이풀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침판으로 지수를 체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 지수부터 최적 4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웨어이즈 포스트를 한번 봐볼까요? 웨어이즈 포스트에서도 여기 블로그 지수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에 내 아이디를 넣으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레벨이라고 좀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보기 쉬운 거는 이 블덱스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불연풀이라는 지수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돈을 내야지 좀 지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블로그 진단에 블로그 아이디를 넣고 지수를 체크하면 내 블로그 지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품질부터 최저가 3까지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최적 지수의 블로그라는 이야기를 아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최적 지수의 블로그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단어를 써도 쉽게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인 블로그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면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지 검색량이 큰 키워드를 찾아서 방문자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번째, 저품질.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블로그에는 저품질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품질이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글을 써도 네이버가 노출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글을 썼는데 내 글을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블로그 지수가 저품질인지 아냐 하시면은 요즘은 이렇게 무료 사이트,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블덱스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 아이디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일반으로 뜨신다. 이러면 현재 저품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가 장기간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일반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글을 쓰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장기간 글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글을 쓰시고 반영되기까지는 7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72시간 뒤에 내 글이 노출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는 이 블로그 사이트에서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품질이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품질이 풀리기 위해서 꾸준히 글을 쓰시거나 또는 개설을 새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이 저품질이 걸렸다 그러면 이걸 풀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끈기가 필요한데요. 물론 탈출하신 분들의 후기도 종종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는 그런 에너지가 없고 좀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결과물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내가 왜 블로그 지수가 일반이 되었는지, 저품질이 되었는지는 이유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 개설한 블로그도 그런 리스크 없이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워드 상위 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상위 노출이란 말은 네이버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에서 상위 등수에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K패스라는 글을 썼어요. 그럼 이렇게 K패스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그러면 이렇게 인기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까지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모바일로 확인하셔도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4등에 안착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로 이 1페이지에 보이는 경우를 상위 노출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혹은 이 블로그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위 페이지, 저는 한 10등 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해서 그 뒤에까지 이렇게 페이지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에 있는 경우를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키워드 마스터에서 K패스라는 글을 검색을 하면 검색량이 엄청 많은 키워드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면은 내 블로그 방문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왜 KPS라는 단어를 넣고 글을 써도 상위 등수에 나오지 않을까? 그건 내 블로그 지수 대비 검색량이 너무 센 키워드를 써서 그렇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쓰셔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전략을 해주셔야 해요. 저는 두 번째 블로그를 작년 11월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초반에 준체 2, 가장 낮은 블로그 지수였어요. 근데 이 지수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검색량이 낮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방문자 수는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준체 5로 지수가 올랐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검색량에서 상위 페이지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새끼 키워드, 이런 메인 키워드에서 연관 키워드를 뻗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스마트 블로그로 제목 잡는 법도 알려드렸고요. 블로그 운영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마케팅. 많은 광고주들이 블로거들에게 협찬, 협업을 의뢰합니다. 그 이유는 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낯이 있고 그걸 보게 되면 좀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이버에 검색을 진짜 많이 하죠. 저도 뭐 검색을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새로 생긴 식당을 홍보해야 할 때 가장 좋은 그 마케팅 방법은 이 블로거들한테 우리 식당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사권을 제공할 테니까 후기를 써주세요 라는 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보고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4년 전에는 몰랐던 사실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 바로 요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로 블로그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고 협업이에요. 이 체험단과 다른 점은 광고주들이 나에게 직접 의뢰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광고주란 사업 대표님 또는 마케팅 대행사를 의미해요. 보통 메일로 협업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제가 직접 쓰는 원고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 경우에만 조건을 수락하고 있어요. 아마 제 블로그 오시면 포스팅 하단에 원고료를 지원받아서 작성했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그게 그렇게 협업을 받은 포스팅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광고주들이 메일로 저에게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방문자가 많아지고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많아지면 그 광고주들이 마케팅 대행사들이 이 블로거들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깨닫게 된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새롭게 아신 내용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기존에 아셨던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